안녕하세요.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. 조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그 영상 한번 내리고 나서 좀 다시 내용도 좀 보강하고, 그리고 뭐 사실 또 제 본래 일도 좀 바쁘기도 했고요. 뭐 중간 업무 관련된 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, 저번에 고민하던 그 유료 그 PL 관련된 그 약간 그 상급자 코스인데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또 그만큼 저도 효과를 봐야 돼서 그거에도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빨리 이거 기본 설명을 좀 마치고 나서 또 PL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빨리 이거를 빨리 찍기로 했습니다. 약간 뭐 부채의식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 지우고 나서 곧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막 빚을 진 것 같아갖고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이거를 숙제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아마존 그 홀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판매 방식,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이나 이런 의견들을 아주 주관적으로, 저는 항상 주관적입니다.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무슨 이쪽에 뭐 업계에 무슨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실제 업무상에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용어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, 그 부분을 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마존 홀세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이게 그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RA라고 했던 리테일 아비트레이지하고 약간 이렇게 교집합처럼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RA라고 해서 제가 RA라고 하는 개념에 그 아마존 홀세일을 같이 녹여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지적받기로는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냥 아예 이번 주제 자체를 아마존 홀세일 방식의 세일, 거기에는 뭐 일부 RA 리테일에서 이렇게 물건을 조금씩 사는 그런 방법도 그냥 거기 녹아져 있으니까, 그냥 큰 주제는 아마존 홀세일로 그 제품을 공급받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세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마존 홀세일 방식의 그냥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, 아마존 홀세일 방식은 결국 제가 소싱,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공급받는 방법이 기존의 온라인이나 이런 샘플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,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사나 직접 다이렉트로 제조사에 컨택을 해서 물건을 공급을 받거나, 아니면 뭐 솔직히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고 대부분이죠. 저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의 온라인 셀러는 이렇게 직접 제조사에 컨택해서 뭔가 공급 계약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한 중간 정도 이상 되는 브랜드의 제품들은. 그럼 결국은 그런데 연락을 하면은 뭐 어디로 뭐 연락해 봐라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맺은 각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어요. 뭐 캘리포니아 담당, 뭐 미국이 워낙 주별로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 담당을 뭐 알려준다든가, 아니면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또 몇 군데가 또 이렇게 큰 브랜드인 경우에는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처를 받기만 해도 일단 성공한 거죠. 그래서 그런 데에서 주로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리스팅을 하거나, 아니면 기존에 리스팅 되어 있는 제품에 셀류어스로 들어가는,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아마존 이제 홀세일 방식이라고 많이들 합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연수가 좀 되거나 연차가 좀 된 그런 셀러들이나 규모가 있는 셀러들은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이용하죠. 예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OA 그리고 RA 같이 그냥 조금씩 물건을 사서 테스팅하는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
온라인상에 대해 리테일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세일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아마존 홀세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소싱 형태가 이제 달라졌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거나 사전에 좀 점검해야 되는 것들, 그런 내용 위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첫 번째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팔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아마존 상에서 그 카테고리하고 그 리스팅 두 가지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존 제품이 있다는 전제로 이제 소싱을 해서 내가 그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리스팅이 있다면 거기에 셀리어스로 제가 리스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직 그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런 셀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카테고리가 아예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는 뭐 상관없는데 그 리스팅을 하려고 했더니 그 리스팅을 리스트릭 시켜놓은, 그러니까 막아놓는 경우도 있어요. 뭐 막아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안 해보고 물건을 먼저 소싱을 해서 구입을 해서 갖고 있다 보면 그거 풀기 위한 작업들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재고도 좀 처치 곤란입니다. 이게 그냥 OA나 RA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샘플 비슷하게 산 거면 상관없는데 아마존 홀세일 규모부터는 이제 구매 양이 거의 MOQ가 뭐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볼륨이 이제 그때부터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리스팅을 해보고 스탁은 재료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리스팅을 해보고 내가 팔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후에 구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좀 검토를 미리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구입하는 곳이 매니팩처에서 직접 사는 경우는 별 문제 없는데 그 디스트리버나 혹은 그 홀세일러한테 물건을 구입할 때 내가 구입하는 그 디스트리버 혹은 홀세일러가 정식으로 그 매니팩처에 승인을 받은 데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물건을 리스팅 하려고 할 때 1차로 이제 그 셀리어스도 그냥 자동으로 셀리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팅에 따라서는 아마존에서 그 제품이 이제 정품이라고 하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 구입한 제품이라는 걸 확인받기를 원해요. 그럴 때 대부분 제출하는 게 이제 인보이스예요. 정식으로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그 인보이스를 스캔해 가지고 보내야 거기서 이제 리스트릭을 풀어주는데 이게 좀 그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한 곳이거나 이래서 리젝이 돼 버리면은 그 뭐 어필할 방법이 없어요. 그냥 아마존에서 한번 결정 내려버리면 뭐 거의 어필할 방법이 없고,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뭐 가까스로 뭐 푸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그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제조 브랜드와 내가 실제로 물건을 구입한 곳이 그런 자격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 이 점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최종 구매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 홀세일 방식의 이제 또 하나 그 특징인데 구입하는 수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제조사에 직접 컨택을 해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홀세일러한테 물건을 사는데 각각 그 MOQ라는 것들이 있잖아요. 미니멈 퀀티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3,000불 이상 혹은 뭐 아니면 품목당 뭐 수량 몇 개 이상 이렇게 조건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팔리는 거는 맞는데 이제 뭐 팔기 전에 어쨌든 설치 해봐서 그 리스팅이 뭐 대충 랭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 개 정도 팔리겠구나 이런 건 나오잖아요. 근데 셀러도 많고 저만 파는 게 아니니까 저도 기존에 팔고 있는 썸띵 몇 명의 그 셀러에 들어가서 기존에 5명이 있으면 제가 6번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
그 시장의 파이는 똑같은데 거기 몇 명이 파느냐에 따라서 파이를 나눠 먹는 거니까 그 수량을 좀 나름 가늠하고 있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MOQ가 뭐 한 3,000개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뭐 500개 정도밖에 안 나간다. 그러면 이건 6개월치를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것도 더 이상의 셀러가 없을 때 현재 5명이면 5명, 6명이 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변함이 없을 때 나온 숫자잖아요. 그거 언제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. 특히 어느 정도 그 판매량이 좀 되고 랭킹이 유지되는 브랜드이면 내가 팔았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면 남들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런 걸 감안해서 대략 내가 몇 개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인가. 근데 내가 내 조건에, 내 여건에 이만큼밖에 못 갖고 있는데 MOQ가 그걸 두세 배 됐을 때 과연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하는, 그거를 고민하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시중에 이제 뭐 정글 스카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료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제품에 아신을 집어넣으면 뭐 한 달 평균 판매량 뭐 이래갖고 뭐 3,000개, 4,00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수량이 아니고 아마존에서 절대 그런 거 공개 안 하고요. 그 각 회사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 현재 그 시점에 내가 엔터를 이거 몇 개지 하라고 궁금해서 엔터를 눌렀던 그 시점에 그 제품이 팔리는 등수 대비 어떤 예상치거든요. 꼭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좀 노가다 방식을 쓰는데, 그 판매를 제가 이제 구매 버튼을 누르면 그게 애드 투 카트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애드 투 카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가 최대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게 999예요.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업체가 한 뭐 600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999 하고 엔터를 눌러도 실제 그 주문 수량이 뭐 600개밖에 안 되거든요.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뭐 2, 3분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그냥 얘기의 포인트가 내가 그 MOQ로 물건을 샀을 때 이걸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네 번째로 그 아마존 홀세일 방식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뭐냐면 그 판매 방식에 대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좀 큽니다. 이 아마존 홀세일 방식이.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제 제조사하고 직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제조사에서 물건을 주기 전에 이제 업체 조사를 합니다. 이제 저희가 보통 제가 좀 거래 맺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 주로 판매를 하느냐, 뭐 스토어가 있느냐, 뭐 얼마나 됐느냐, 뭐 기타 등등 뭐 그쪽에서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페이퍼가 오면 그 페이퍼work을 해서 그걸 보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저는 당연히 솔직하게 쓰죠. 저는 스토어 없고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제 아마존이나 이베이 이런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판매를 한다. 그러면 업체에서 그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우리는 온라인만 하는 데는 안에 뭐 스토어가 꼭 있어야 돼.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거절은 안 하는데 이제 조건을 달기도 하죠. 가격은 얼마 이하로 팔면 안 돼.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만약에 파는 게 확인이 되면 당장 물건 끊을 거야. 뭐 이런 조건도 있고요. 이런 제약들은 차라리 좀 좋은 제약이에요. 업체가 그만큼 관리를 한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더 선호해요.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까다롭게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,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됐을 때는 그래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, 판매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. 그래서 나중에 뭐 가품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뭐 어떤 의도인지 뭐 경쟁자가 그럴 수도 있고 일부 손님이 오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다가 이 제품 좀 이상해,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일단은 제 리스팅이 묶여버리고, 그리고 나서
너 이거 정품인 거 증명해 뭐 이런 식의 레러가 오거든요. 그러면 제가 제조사나 정식으로 처음에 그 계약을 맺었던 그런 디스트리뷰터 홀세일러들한테 연락을 해서 레러 한 장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는 정식으로 여기 저랑 계약을 맺고 물건 파는 데야 뭐 이런 레러를 요청을 하면 이제 써주거든요. 그러면 그거 이제 보내면 이제 풀리고, 이거는 뭐 까다롭긴 해도 어쨌든 좋은 기능인데, 제가 아까 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저도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당하는 일인데,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잘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쪽에다가도 물건을 이렇게 팔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이렇게 파는 데는 좀 신생 브랜드이거나 브랜드 인지도는 조금 있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브랜드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 같은 아마존 셀러가 됐든 이분 뭐 그냥 이베이 셀러 뭐 가리지 않고 막 판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아져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우리가 독점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느닷없이 이제 레로 한 장 저한테 보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 파는 거 이제 허락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했어.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판매를 한 달 안에 한 달의 여유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모두 물건 빼,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요.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. 왜냐면 이게 저만 파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좀 잘 나가는 데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제품을 이제 여러 셀러가 팔고 있고, 그 사람들도 저 이상으로, 저보다 더 큰 데도 많으니까 저 이상으로 어떤 스탁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을 텐데, 한 달이라는 시간을 딱 주고 모든 물건을 빼라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. 뭐 다 원가 이하로 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. 왜냐면 그거 다시 갖고 들어와 봤자, 리무브 리퀘스트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 봤자 팔만한 데가 대부분 다 자기네 스토어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베이에다 팔든 뭐 이래야 되잖아요. 그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제품 또 리무브 하는데 피 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 그냥 저가로 다 팔아버려요. 그러면은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거의 못 판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럼 리무브는 리무브대로 하고 해가지고 창고에 갖고 있게 되고, 파도는 좀 막막하고, 근데 그게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업체는 어쨌든 한 달이라는 그런 기간을 줬고, 또 아마도 뭐 제가 그 계약서에 그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분명히 그런 조항들이 다 있으니까 업체도 공식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에러를 날리는 거거든요. 그게 뭐 저희 같은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거기랑 싸울 수가 없어요. 뭐 이거는 뭐 미국 회사, 한국 회사 할 거 없이 제가 뭐 한국 회사 제품도, 한국에 있는 그 뷰티 제품도 제가 직접 수입해서 팔다가도 한번 그렇게 당했고, 뭐 토니멀리라고 하는 제품도 계속 아직도 저는 지금 창고에 갖고 있어서 조금씩 이베이에 팔고 있는데, 그리고 미국 회사도 NYX라고 하는 제품도 제법 큰 데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, 그러니까 약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인데 뭐 제 브랜드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재고를 좀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경험으로 많이 갖게 됐어요. 근데 뭐 이거는 뭐 숫자로 뭐 얼마큼 뭐 몇 달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건 뭐 말씀드릴 수 없고, 그런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미리 경험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것들 아마존 홀세일 방식의 어떤 큰 위험성이라면 위험성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 제가 그 아마존 홀세일 방식으로 물건을 공급받아서 그 판매할 때 좀 조심하시거나 좀 고려하셔야 될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계별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기너부터 시작해서 OA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뭐 RA하고 OA하고는 뭐 그 물건을 사는 그 소싱하는 그 루트만 다를 뿐이지, 뭐 온라인에서 사든 뭐 오프라인에서 사든 샘플도 조금씩 사서 경험치를 올려보고 내 그 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,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아마존 홀세일 방식, 오늘 말씀드린 거,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 PL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중간 단계인 아마존 홀세일을 왜 앞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
것들도 말씀드렸지만 왜 거쳐야 되는지 그런 좀 순기능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어떤 정리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리고 나니까 뭐 그렇게 큰 시크릿한 무슨 내용은 아니잖아요. 네, 제 영상은 다 그래요. 뭐 다른 영상들 보면 뭐 엄청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예,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, 제가 진짜 실물을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느꼈던 것들 차분히 정리하고, 그리고 뭐 제 주위에서 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볼 때 늘 해주는 얘기, 반복적으로 자꾸 해주는 얘기들이라서 그 정리해서 정말 지인한테 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뭐 핫한 내용들 별로 없습니다. 이제 좀 몇 번 보신 분들은 제 채널의 성격을 아시겠죠. 저는 다음 영상 빨리 또 찍어서 올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좀 PL 관련된 얘기, 그 다음에 제가 좀 PL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싶네요. 예. 네,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, 어떻게 지금 준비들은 다들 하고 계신가요?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힘듭니다. 예, PL이 완전히 뭐 태평양에서 수영하는 느낌입니다. 예, 일단 뭐 지금까지 한 거는 물론 나름 저도 힘들게 했는데, 사람이 그렇잖아요. 해놓은 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,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 해야 될 거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듯이,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이제 초보 분들도 뭐 PL 이런 건 뭐 아직 와닿지 않으실 거고, 지금 당장 OARA 뭐 오늘 말씀드린 아마존 홀세일 막 이것도 나는 버겁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, 그래도 누구나 다 성장하는 성장통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 사이즈에 맞는,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반걸음이라도, 한 걸음 아니고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